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브의 비트코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더리움의 전망과 차트 분석 등을 해볼 텐데,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만약에 해외 거래소,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으시거나 선물 거래로 큰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링크 더보기란에 있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전세계 최대 수수료 할인율을 받고 거래소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도 최근에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거에도 많이 보였었던 여기죠 여러분들.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저는 시장 방향성을 일단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앞으로 여기서 이 단기 바닥을 깨는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바닥을 안 깨고 여기서 딱 이 정도 선에서 전 바닥보다 높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거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뭐를 따라갑니까? 비트코인의 차트를 따라가죠. 비트코인의 차트가 보시게 되면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50일 이동평균선이 부서지면, 여기가 깨지면 거의 100% 확률로 이제 거의 하락장이 시작이었는데, 이전 사이클들과 달리 이제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소셜 미디어 그리고 사람들의 구글 검색 같은 트렌드를 이제 반영한 이제 지표인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과열되고 관심이 뜨거운 거고, 파란색일수록 이제 관심이 없는 건데, 보시게 되면 이번에 고점 찍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에 그냥 아무도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그래가지고 무관심 속에서 이제 전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이 2019년 차트와 매우 닮아 있고 21년이나 17년 같은 그런 전형적인 상승장과는 조금은 다른, 그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주기 사이클은 이번에도 맞았고, 저는 상승 사이클은 일단은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설명을 드리면요, 비트코인이 2019년 이때 차트를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짝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마치 지금처럼.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재차 이전 바닥을 깨버리는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는데, 현재도 이제 통화 정책이나 뭘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비트코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매우 높다는 거죠. 8만 달러 근처까지 오거나 8만 달러를 깨고 이제 7만 5천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실제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를 보시면 12월 말에서 1월은 거의 항상 시장이 거의 항상 바닥을 치는 그런 달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통화 정책도 보게 되면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줄이고 긴축을 할 때는 잠깐 단기 반등을 했었다가, 막상 이때 한 몇 달 전부터 긴축을 종료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시장이 반등을 했죠.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했다가 막상 이제 긴축을 완화하고 이제 통화 정책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돈을 많이 시장에 푼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도 살짝 고개를 드니까 여기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통화 정책적으로도 보시면 돈을 푼다고 혹은 돈을 푸는 걸 선언을 했다고 바로 오르지 않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급격하게 오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 계속 하고 있고, 내년에 연준 의장 교체되고 해서 지금부터 폭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런 가능성 물론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과거 2019년 차트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빠지는 단계다라고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다 보니 이더리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저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현재 로그 차트로 보게 되면 이렇게 로그 밴드를 겨우겨우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또 이번에 재밌었던 게, 이번에 테슬라 좀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찍고 그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찍은 후에 신고가를 갱신했다가 크게 한번 하락하고
단기 저점까지 이 라인까지 크게 한번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다시 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고가를 갱신하러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현재 이더리움 차트와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이더리움 차트 보시게 되면 저점 찍고 이거보다 높은 저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미 이 패턴이 이미 나왔죠. 예, 이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또 한번 찍어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테슬라랑 똑같이 간다 그러면 이 근처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내려와 주지 않더라도 이 근처까지는 와야 되는데 현재 아직도 위에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관점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해서 이 단기 바닥을 깰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저는 여기 최소한 흰색 선까지는 200일선까지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는 2100까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테슬라랑 똑같이 가면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테슬라랑 뭐 100% 똑같이 갈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패턴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다. 이게 이제 제가 이더리움을 생각하는 첫 번째 관점이고요. 이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최소 1주에서 그리고 최대한 3주 정도, 그러니까 1월 중순까지는 코인 시장이 되게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같이 약하게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뭐 크게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등 이후에 비트코인 차트 보고 설명드리면, 이 반등 이후에 2019년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반등 이후에 땅땅땅 해서 전저점 깨고 여기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이게 퍼센트로 보면 여러분들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겠지만 퍼센트로 보면 50% 가까이가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8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뭐 과거처럼 50% 반등하라는 법은 없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빨간 선까지는 아마 반등을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빨간 선이 이런 식으로 완화돼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10만 달러를 살짝 돌파하거나 여기에 맞고 떨어지거나 한데 여기까지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들 하락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할 텐데, 패턴이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다시 또 떨어질지, 여기 이때는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만,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항상 이 빨간 선까지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언제나 반복이 됐었다. 따다단 하고 맞고 떨어지는, 그래서 200일 하얀선 이동평균선까지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저의 일단 첫 번째 관점이고요. 이더리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점 같은 경우에는 뭐냐, 앞으로 제가 1주에서 3주 정도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시장이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 8만 달러 중간 8만 5천, 8만 4천, 8만 6천을 지지하면서 혹은 이거를 뚫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2022년 차트와 굉장히 닮은 패턴으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이 저점 대비 높은 고점을 찍고 여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냥 상승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찍고 이게 이제 그 바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때는 이제 시장을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인 시장에는 더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화 정책을 보여드렸잖아요. 결국에 단순히 프랙탈적으로만 보면 2022년 차트에 더 지금이 가까운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통화 정책까지, 아까 보여드린 이 통화 정책까지 보게 됐을 때 이제 2019년 차트와 지금의 차트가 닮아 있다라는 건데,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시장에 무관심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소셜 미디어 그런 데이터까지 2019년 차트랑 닮아 있다는 건데, 2019년 차트대로라면 여기서 다시 꺼지더라도 이 반등의 폭이 여러분들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지금 세계 전문가들도 한 60% 정도는 2026년 최소한 12월 안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다고, 12만 달러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상 갈 것이다. 그래서 2019년대로 가야지, 우리가 빨리 매를 맞아야지 차라리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022년대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인 이제 4년 주기 사이클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높은 저점을 찍고 빨리 반등해서 이 빨간 선까지 빨리 반등해 주겠으나 여기서 맞고 이제 이전 바닥을 아예 깨고 역대급으로 하락하는 이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문제죠. 하락폭이 아니라 기간이 문제인데 이게 1년짜리거든요. 1년짜리.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만 이제 바닥을 찍는 데만 1년이기 때문에 이 2019년 차트대로 가면 1년까지는 안 걸리거든요. 이게 1번 케이스, 이게 2번 케이스인데 저는 이 1번 케이스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요. 저는 일단은 이더리움이 하락할 걸로 여기서 앞으로 1주에서 3주 정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크게 반등 나왔다가 꺼졌다가 다시 가는 이런 패턴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테슬라처럼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저점, 고점 찍고 여기서 그냥 조금 더 크게 하락했다가 이제 바로 고점을 가는 이런 패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번 패턴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1번을 바라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이제 그런 관점도 존재합니다. 왜 자꾸 테슬라나 뭐 마이크로 스트레치랑만 비교를 하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차트 보면 여기서 저점 그리고 분명히 이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했지만 그 이후에 신고가를 이렇게 완전히 갱신하는 미친 상승이 나왔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 패턴 그대로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 패턴 그대로 저점 그거보다 낮은 저점 찍었지만 저점 찍고 반등했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비트코인 차트로도 보게 되면 딱 여기만 띄워놓고 보면 저점 그리고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보다 낮은 저점 아까 말씀드린 75,000달러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점 갱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고 이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이제 22년대로 가는 거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2014년도 그랬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앞으로 1주에서 3주 정도의 코인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이때 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거나 혹은 오른다거나 하면 저도 시장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때는 일단 제가 예상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예상이 지금 한 80%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락하는 게.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관점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